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도 그제에 이어서 장이 좀 빠졌습니다. 다우는 뭐 거의 보합선에서 끝났는데 S&P하고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좀 밀리는 폭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만약 시장 보시고 계셨다면 이거 진짜로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두려움도 드셨을 겁니다. 근데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질 때 불안한 마음 드시잖아요. 그럴 때 좀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유 찾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수익을 많이 냈던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비법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다시 찾으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핏의 투자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장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빠지는 장을 이익 실현 매물의 출회 장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앞으로 꺾인다, 뭐 악재가 막 터진다 해서 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좀 기었을 때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베어리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분위기면은 좀 수익 나신 분들이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거라서 이제 보면 어제 저점 찍고 S&P는 꽤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AV 합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또 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급한 매물들을 다 쓸어 담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오는 박스권까지는 이제 한 2% 남았습니다. 이건 하루만 해도 칠 수 있는 거리라서 저는 사실 어제 오늘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지수보다.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밀렸었고요. 그래서 좀 어제하고 그저께 저 분할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일단은 현재 포트 저희가 주식을 30%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60%로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종목 수도 좀 늘려서 현재 15개로 늘어났고요. 제가 팔란티어하고 아이언큐 신규 진입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프리모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설주인데요. 저번에 한번 방송 때 좀 건설주도 좀 하나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요게 그 주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초에 한번 종목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가 포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비중들 섹터가 아니라 종목 비중들 보면은 지금 테슬라, 애플, 구글, 유나이티드 헬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 정도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적게 돼 있어서 장이 더 빠져내려온다 아니면 종목들이 좀 더 밀린다 하면은 좀 포지션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집을 하고 있다. 일부 매집했고 사실은 다음 한 10% 정도는 제가 원하는 그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그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안전맞이 전략 쓰는 1번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깔아놨던 게 그래서 지금 77불이 평단이고요. 지금 매도가 나가 있고 그래서 누적은 3.85%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피그마는 좀 올라가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전략 3번은 저희가 첫날부터 매수했던 거죠. 이것도 지금 75불선, 70불선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64주로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64주가 됐는데요. 요거는 평단이 좀 높습니다. 90.77 해서 지금 현재 18.43%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77불에 지금 매도 주문 나가 있고요. 30%가. 그다음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24살에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70년간 연평균 22%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뭐 나오는 자료마다 좀 틀립니다. 하지만 뭐 22% 정도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뭐 지수의 한 2배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현재 그 벅셔 해스웨이 시총이 1,4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버핏이 한 1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총 이제 개인 자산까지 합치면 한 210조 원 정도가 버핏의 현재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의 투자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버핏의 바이앤홀드 스타일, 즉 재무제표 분석하고 좋은 주식을 사서 평생 쥐고 가는 전략이라고 저희들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연 그 전략을 써서 이렇게 큰 부를 창출했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도에 260불 했던 게요. 지금 지난 3월 달에 80만 불까지 갔습니다. 한 주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자, 진짜 놀랍습니다. 35년간 한 3,000배가 넘게 오른 건데요. 지금 워렌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65년도에는 이 주식이 15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많은 수익률이 난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그 그래프를 보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확연하게 와, 이때는 되게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이게 딱 1998년도 이제 IT 버블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시절이었죠.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수익률 수직 각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또 이렇게 꺾이는 모습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워렌 버핏은 테크 가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S&P 빨간 게 500 지수고요. 이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2000년 전 때는 보면 그 S&P 지수보다는 훨씬 잘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와서 요 나스닥 100 지수를 못 쫓아갔죠. 그리고 사실은 나스닥 100 지수가 뻑 꺼질 때도 이제 덜 터집니다. 덜 터지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S&P 500의 속도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스닥 100은 워렌 버핏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별로 성과가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익률로 한번 그려보면요. 2000년도부터 그린 겁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가 훨씬 잘했습니다. 나스닥이 여기 있고요. S&P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뭐 이렇게 투자 많이 안 했지만 이 정도 갔네. 근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애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테크 가인은 아니지만 원하지도 않게 그냥 애플이 테크 주식으로 이제 점점 커져서 시총 1위가 됐잖아요. 한때는 이게 50%가 넘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가장 컸던 20종목을 가려서, 그러니까 평생 70년 동안 이제 투자했던 거를 쭉 이제 리서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20종목을 한번 간추려 보면서 과거의 버핏과 뭐 최근의 버핏, 뭐 중년 시대의 버핏 이렇게 쭉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디즈니입니다. 버핏이 36살이었던 1966년에 매수를 했는데요. 당시 버핏 자산의 9%, 즉 한 50억이죠. 400만 불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분을 5%를 샀다고 합니다. 야, 젊은 시기에 한 회사의 지분을 5% 산다.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퍼는 그때 당시에 이제 8이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버핏은 싼 주식을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평균 표가 한 15에서 17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평균 기업들의 퍼보다 한 반 정도 쌌다. 근데 당시에 이 주식이 48센트에 이제 샀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어디에 파냐? 이 그래프만 보면 21년도에 200불까지 갑니다. 그래서 와, 역시 버핏 스타일은 잘하네. 근데 사실은요, 이 주식을 1년 뒤에 팝니다. 55% 수익이 나고 팝니다. 야, 이게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가 아니었나? 그때 1년 만에 판다고? 단지 55% 수익 났다고?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근데 버핏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버핏이 디즈니를 매수했던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디즈니의 이 자산은 어린이를 위한 만화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화를 또 틀고 또 틀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베이비붐 시절이었어서 새로운 애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 만화 영화를 계속 틀고 틀면 되니까 이거는 굉장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리고 온천수가 나오도록 계속 이제 새로운 그 커스터머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봤던 게 영화는 배우들을 쓰잖아요. 그럼 배우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거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버핏이 봤던 점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매수 당시에 퍼가 8이었으니까 뭐 굉장히 쌌던 거는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버핏이 이제 회고하기를 이게 굉장한 투자였다, 기발한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월트 디즈니랜드에 카리비안 라이드라는 놀이기구가 막 새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게 170억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억짜리 놀이기구였죠. 근데 당시에 이 회사의 가치를 보면은 시총이 9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의 5배 정도가 회사의 가치였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와, 이 주식은 매우 싸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의아한 거는 장기 투자 전략자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좋은 회사를 1년 만에 55% 수익만 내고 판다.
근데 보면 젊은 워렌 버핏은 우리처럼 주식을 길게 못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버핏은 매우 훌륭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1967년도에 48센트에 매도한 후 1985년까지 8년간 디즈니의 주가는요. 1불 20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불은 한참 뒤에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는 1불 20이 맥스였습니다. 즉 한 배 조금 더 올랐던 게 맥스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걸 팔고 버핏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40년, 50년 뒤에 많이 오를 주식도 당장 올라주지 않으면 내 재산 증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 관리가 아닌가 합니다. 단지 매수가 대비해서 400배가 오를 주식을 당시 1년 만에 55% 받고 팔았다. 근데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아니었던 거죠. 당시 버핏에게는 필히 자금을 더 좋은 수익의 기회에 투자하기 위해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시간은 우량 기업에는 좋은 친구이나 좋지 않은 기업에는 적이 된다. 즉 주가가 잘 안 오르는 기업을 아무리 오래 가져 있어도 소용이 없다. 주가 오를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문사죠.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일간지였습니다. 1973년도에 총 자금의 9%인 한 10밀리언을 투자해서 지분 9%를 인수합니다. 당시에 퍼는 10일이었습니다. 역시 퍼가 낮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2014년도에 600%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합니다. 즉 한 40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 스타일이죠. 1913년도에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조가 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버핏이 주식을 팔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즉 인터넷 세상이 되고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 신문의 영향력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나는 그럼 나가겠다 해서 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버핏은 뭐 이런 신문사 같은 독점 사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를 샀고 신문은 워싱턴에서 가장 큰 신문사였습니다. 광고주들도 신문이 책정한 높은 광고비를 내면서 광고를 실어야만 했죠. 근데 인터넷 세상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신문이 최고였습니다. 뭐 옛날 생각해보면 집 앞에 신문 두세 부 막 이렇게 배달되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일이었죠. 더구나 매수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가 회사 재정 상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핏은 굉장히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구나 하는 걸 이 샘플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핏은 독점 파워를 가진 기업을 좋아했고 싸게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할 당시에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더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170을 하던 주식을 80불에 샀는데 왜 그게 더 위험한 투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버핏이 반토막 난 유나이티드 헬스를 샀잖아요. 거기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도 진짜 싼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핏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스캇 패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1986년도에요. 총 재산의 10%를 들여서 회사 지분 100%를 삽니다. 버핏이 최초로 단독으로 100% 지분을 인수한 회사였습니다. 당시 이 기업의 두 비즈니스 축은요. 백과사전하고 진공청소기였습니다. 매수 당시의 퍼가 8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저퍼주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식을 산 게 이제 전부 이제 비즈니스를 산 거니까요. 15년간 받은 배당만 전부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한 3배를 배당으로 받은 셈이죠. 이 기업 또한 전형적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해하는 기업, 뭐 책 파는데, 진공청소기 파는데 회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대형 회사, 훌륭한 경영진,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 우리도 주식을 검토할 때는 이런 점을 중요시 여기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기업을 인수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에 투자은행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수하는 걸 도와주죠. 뭐 복덕방이 땅 살 때 막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당시에 투자은행 임원이 이제 한 사람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멍거가 파트너였잖아요. 그래서 멍거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인수 거들어 드리는데 그 인수수료 우리한테 너무 많이 주시니까
몇백만 불을 이제 줬다고 하네요. 그 대신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멍거가 뭐라 그랬냐면 리포트 보여주지 마. 안 보여주는 대신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줄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정도로 버핏과 멍거는 회사를 팔기 위해서 만든 리포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회사를 팔기 위해서 잘 포장해 놓은 리포트는요. 그들 스스로 판단을 더 믿게 세일즈하는 리포트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무턱대고 증권회사 리포트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어서시에이트 카튼샵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투자였는데요. 1967년에 전체 자산의 11%를 투자해서 여성 옷을 파는 회사에 100% 지분을 인수합니다. 여기도 100% 지분 인수입니다. 당시 이 회사 인수는 버핏과 멍거가 합작한 그 디버시파이드 리테일링이라고 이렇게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 회사를 샀는데 이후에 멍거는 1980년대 벅셔 해서웨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전 얘기죠. 합류하기. 그래서 이제 버핏의 2인자가 됐죠. 둘은 그때 당시부터 궁합이 진짜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외 기업이라서 이제 정확한 투자 수익률은 알 수 없지만 버핏이 얘기한 거로 보면은 대충 한 20%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역시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여자 옷이니까요. 훌륭한 경영진, 높은 수익성을 가진 회사였다고 하는데 버핏이 말하기를 이 회사는요 계속해서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보다 더 큰 토끼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매년 20% 정도의 수익은 주는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평범한 아이템이라도 여성 옷 이런 것이라도 돈을 버는 회사는 어디든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 토끼 얘기죠. 다음에 엑슨모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회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보유했던 주식인데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1984년에 총 재산의 12%를 들여서 지분 1%를 삽니다. 7배 사죠. 그래서 굉장히 싸게 이제 삽니다. 그런데 1년 뒤에 30% 올랐는데 매도를 했습니다. 와우, 진짜 단타도 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마 기름값이 상승하는데 베팅을 했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 여기서 이제 주식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30%를 벌고 팔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뒤에 기름값이 10불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더 큰 손해를 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매크로 베팅도 워렌 버핏은 했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팔았구나.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코입니다. 이게 손해보험 회사인데요. 워렌 버핏은 보험회사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1978년도에 총재산 17%를 들여서 지분 6%를 매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퍼가 4.5였다고 하네요. 되게 싸게 샀죠. 그리고 3년 뒤에 수익 50%를 남기고 매도를 합니다. 이 또한 3년 수익치고는 뭐 버핏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산 이유는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대형 손보사 중에 최고의 회사이다. 그래서 업종 내 최고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버핏 스타일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캐피탈 시티입니다. 1986년 총 재산의 17%를 투자해서 지분 18%를 매수를 하는데요. 당시에 퍼가 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장표하고 비슷했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매수한 퍼 값 중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을 한 건데요. 7년 뒤인 1993년도에 3분의 1을 한 6억 불 주고 매도하고 그래서 초기 투자 자금을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 3분의 2는 그냥 꽁돈으로 이제 산 걸로 가지고 있는 거죠. 3년 뒤에는 디즈니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나머지 3분의 2를 2.5 빌리언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을 500%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 주식을 산 이유는요. 당시에 유선 TV 회사나 라디오 방송국 같은 데는요. 좋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컸던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가의 반영이 덜 됐다. 싸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제가 막 이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었겠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 탐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능한 경영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일화가 있는데요. 버핏이
이 사람을 칭송하기를 탐 머피는 능력을 가진 경영자일 뿐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가졌다. 그래서 내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버핏의 인내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워렌 버핏은 캐피탈시티를 1977년, 그러니까 이 매수하기 10년 전에서부터 이 주식을 아주 조금씩 사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큰 투자를 한 거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18%라는 지분을 한꺼번에 매수를 한 거죠. 역시 버핏입니다. 원하는 가격을 10년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역시 주식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싸게 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BNSF입니다. 이게 북미에서 가장 큰 철도 회사입니다. 포춘 500에 들어갈 만한 대형 회사인데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까지 4년간 총 재산의 18%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사 100% 지분을 다 사게 되죠. 그 4년 동안 지분을 다 사서 이제 100%를 만든 겁니다. 퍼가 당시에 16에서 20배 정도로 지금까지 인수한 회사 중에 가장 비싼 값이죠. 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버핏이요, 자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벅셔 해서웨이를 유상증자합니다. 유상증자를 왜 싫어하냐? 그냥 돈 땡기는 건데 뭐가 싫으냐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벅셔 해서웨이는 좋은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분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즉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을 6.1%를 시장에다 파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돈을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아마 뭔가와 같이 이 BNSF라는 회사가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가이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등의 회사의 6.2%를 팔고도 얘를 가지고 와서 얘가 수익을 얘네들보다 더 낼 거다, 이런 판단으로 유상증자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요, 2019년 한 해에만 5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조, 7조를 벌어냅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전혀 나쁜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인수한 이유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월등한 경쟁 우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철도라는 게 대체가 불가능한 이동통신이었고, 이 회사가 현금 수익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좋은 투자 기회가 오면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한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오를 만한 주식이 보여도요, 계좌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처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투자 기회를 잡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핑커톤이라는 회사입니다. 버핏은 참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경찰처럼 제복을 입혀놓은 경비원들을 파견하는 업체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렌트어 카가 아니라 렌트어 캅이라는 이제 경비업체입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경찰관 임대업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1976년에서 78년까지 총 자산의 19%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 37%를 사게 되죠. 그리고 5년 뒤에는 1983년도입니다. M&A를 통해서 150%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이 사업을 팝니다. 역시 업계 1위 업체에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유명한 코카콜라입니다. 1988년과 89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 재산의 19%를 투자해서 지분 7.8%를 확보합니다. 이 매수는 버핏 투자로는 꽤 비싼 투자였습니다. 19배를 지불을 했으니까요. 아직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는 한 31년 정도 되죠. 근데 30년 이상 지금 수익이 한 20배 정도 나고 있는데, 여기 좀 코카콜라 좀 더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옛날 자료라서요. 이게 굉장한 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렌 버핏은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1935년부터 나는 코카콜라를 마셨다. 당시 코카콜라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50년 동안 나는 코카콜라 대신 철도 주식, 섬유 주식, 석탄 관련주, 풍력 관련주 등 다양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근데 1988년도에 내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50년이 지진 투자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더 났을 거다 하는데, 역시 알고도 못하는 투자가 우리 주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보시고 좋은 제품, 좋은 기업 초기에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로몬 브라더스입니다. 투자은행이죠. 1987년과 94년에 총 재산의 22%를 투자해서 7.8%의 주주가 됩니다. 이때 보통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9% 우선 배당을 주고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해주는 신종 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합니다. 즉 이자를 받는 주식이었죠. 그리고 1997년에 이 회사가 트래블러 그룹에 인수가 될 때 주식을 같이 매각을 합니다. 10년간 150%의 수익을 올리지만 별로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한 이 업종은 향후 수익이나 성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 왜 투자를 했을까요? 9%라는 이자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장은 단기 고점에 있었고요. 여타 주식들은 비싼 퍼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투자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요. 버핏이 솔로몬 브라더스의 회장이 됩니다. 갑자기 투자은행의 회장직을 맡는다고요? 왜냐하면 이때 투자은행 한 임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죠.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이때 버핏이 회장직을 맡으면서요. 그 버핏의 명성으로 회사를 다시 기사회생 시킵니다. 버핏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파산했을 겁니다. 여기서 레슨은 아는 사업에 투자해라. 그렇지만 버핏도 망할 뻔했는데 본인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 지분 투자를 살려내서 결국은 150%를 수익을 내고 나왔다. 우리가 투자했다면 아마 이 회사는 망했을 겁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얼마죠? 1빌리언을 잃었었겠죠. 그래서 참 버핏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리입니다. 재보험회사죠. 버핏은 참 보험회사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뭐 이번 투자한 유나이티드 헬스도 보험사고요. 1998년에서 22빌리언 주고 100% 지분을 삽니다. 이거 보험회사를 다 산 겁니다. 완전 100% 본인 회사가 됐고, 그리고 22%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삽니다. 근데 퍼가 23배였어요. 왜 증자까지 감행하면서 이렇게 비싸게 인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수하는 회사 내 사용 가능한 유보 현금이 15조 달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조 원이요, 17조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2빌리언 주고 사서 안에 현금 15빌리언을 사용하는 겁니다. 와, 괜찮은 장사죠? 그러면 이 회사 내 유보금 가지고는 뭐를 하느냐?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보험 들면은 보험사에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십니다. 그럼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에서 돈이 언제 나가냐? 사고 나시거나 병원 가시거나 할 때 보험료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은 보험사가 돈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유보현금입니다. 버핏이 보험사를 산 이유는 물론 보험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 현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100% 지분을 샀던 거죠.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2016년도에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상증자로 회사를 인수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드렸다. 즉 좋은 주식들 팔아가지고 22% 유상증자해서 이 보험회사를 샀는데 결국은 수익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버팔로 이브닝 뉴스라는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인수를 했고 이 또한 신문사입니다. 워렌 버핏은 1970년대 신문사를 좋은 투자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신문들이 가장 미디어의 이제 핵심이었죠.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1등 회사였고 파워가 대단히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팔로 뉴스는요, 그냥 지방 내에서 지역 1등, 2등을 다투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1977년도에 투자 비중 22%, 전 재산의 22%를 털어서 100% 지분, 즉 오너가 돼버립니다. 100% 오너가 됩니다. 당시 퍼는 50배였다고 하는데요. 와, 버핏이 50배를 주고 산다고? 근데 이제 100% 지분 다 인수한 거니까 버핏 스타일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버핏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버팔로 뉴스는 5년간의 처절한 1위 다툼 싸움에서 결국은 이겨냅니다. 뭐를 등에 지고? 버핏이라는 주주를 등에 지고 지역 1등 신문이 되고 바야흐로 1980년도에는 1위로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그 2등 회사가 이제 폐간을 하게 됩니다. 한 해에만 1980년도 한 해에만 19밀리언 돈을 벌게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의 반을 한 해에 벌어들인 겁니다. 역시 5년간 열심히 쌓아온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버핏은 꼭 좋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투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의 명성으로 승리 구도를 만들어냈던 거죠. 2위에 투자해서 버핏의 명성으로 1등을 차지하면서 회사 수익을 적극적으로 올렸다. 근데 조금 치사하기도 합니다. 1등을 문 닫게 해서 독점 사업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든 못하겠습니까? 버핏은 냉정한 비즈니스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년대 미국 슈퍼마켓을 점령했던 제너럴 푸드란 식품 회사입니다. 맥셀 하우스 커피, 포스트 시리얼, 쿨에이드, 메이어 핫도그 등 시장 1등 제품들이 진짜 많은 회사입니다. 1970년에서 83년까지 총 자산의 25%를 투자해서 지분 9%를 확보합니다. 투자 당시 펀은 6 정도 됐습니다. 역시 버핏 스타일입니다. 1985년도에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제너럴 푸드를 인수합니다. 이때 버핏도 매각을 합니다. 5년 만에 240%의 수익을 냅니다. 이 투자에서도 버핏은 양호한 경제 상황에서 좋은 경영진에 운영되는 좋은 회사로 매우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역시 업종 선두주자를 투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팔았느냐? 담배 회사가 식품 회사를 인수한다? 저도 이게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이유에서 이제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ESG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웨스코 파이낸셜이라는데요. 지방저축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입니다. 금융지주회사고요. 72년에서 76년까지 총 자산의 26% 투자해서 지분 또 이것도 100%를 인수합니다. 매수 가격은 퍼 기준으로 12, 역시 버핏 스타일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한 7,0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거죠.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투자의 성공도 싼 가격에 인수해서 좋은 경영진이 운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금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주고 사서 거기 있는 돈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셔널 인뎀니티 인슈런스입니다. 또 인슈런스가 나옵니다. 1967년에 총 재산 27%를 투자해서 퍼 5.4배 주고 이것도 100% 지분을 인수합니다. 역시 인수한 이유는 사내 유보현금이었습니다. 유보현금이 17밀리언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6밀리언 주고 이 회사를 100% 사가지고 안에 있는 유보현금 17밀리언 2배 가까운 돈을 활용하게 된 거죠. 버핏이 금융회사나 보험사를 인수한 이유는 내부 현금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즉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죠. 본인이 잘하는 투자로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해 그 내부 현금과 수익을 총동원했다. 이런 겁니다. 엄청난 사업 모델이고 사실은 베팅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스차일드 콘이라는 볼티모어에 있는 지방백화점입니다. 1966년, 그러니까 초기 당시죠. 30대였을 때입니다. 총 재산의 28%를 투자해서 여기 또한 100% 지분을 삽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산 겁니다. 근데 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한 10% 손해보고 이제 1969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3년에 10% 손해본 거니까 별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좋은 사업을 사는 게 중요하다. 나는 당시 싼 것을 찾았다. 3위 하던 백화점을 산 것이 잘못이었다. 즉 1등을 안 사고 항상 워렌 버핏은 1등을 샀잖아요. 이게 근데 나중 얘기였고 지금 한 거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3위 하던 게 좀 싸 보이니까 그걸 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업계 1등 주식, 최고 주식 이런 주식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3년 만에 10% 손해보고 매각을 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손절매는 잘하는구나. 그리고 손절매는 필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코입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1976년도에 가이코는 미국 내 4위 자동차 보험사였습니다. 경영상황이 악화돼서요. 주가가 97%나 폭락을 합니다. 버핏은 이것이 일시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직판 영업 방식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영진이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우 싸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1976년도에요. 47밀리언 주고 50% 지분을 일단 인수를 하고요.
그래서 1996년도에는 초기 인수금액의 5배를 더 주고 100% 지분을 완전히 인수해버립니다. 전체 자산의 33%를 가이코에 밀어넣은 겁니다. 근데 40년간 영업이익이 17조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벌어졌다니까 뭐 대단한 투자였죠. 역시 워렌 버핏은 통이 진짜로 큰 것 같습니다. 뭐 초기 투자금의 한 1000배 정도 수익을 본 거라고 하는데요. 대단한 워렌 버핏.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회사가 뭐 14%의 마켓시어를 가는 큰 좋은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 유보 현금이 22빌리언이나 됐다고 하네요. 역시 대단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J 리놀즈입니다. 당시 미국 선두 담배 기업이었습니다. 담배 기업도 투자를 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83년까지 총 재산의 34%를 투자해서 5% 지분을 인수합니다. 펀은 4였습니다. 너무 쌌죠. 근데 1984년도에 레이놀즈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선언합니다. 이때 이제 매각을 해서 결국은 뭐 쭉 3, 4년 매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 남기고 팝니다. 이렇게 급하게 팔아나 했더니 1년 뒤에 레이놀즈가 식품회사인 나비스코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뭐 담배 회사들이 자꾸 식품회사 사는 게 뭐 이제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1년 전에 이제 빠르게 매각을 한 거죠. 이런 투자도 버핏의 투자처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 선두 기업에 투자를 했고 높은 자산이익률을 예상을 했고 그리고 퍼4라는 값이 싸게 샀고 결국은 이게 밸류 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벌써 20번째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게 1964년에서 66년도까지 진짜 초창기 버핏 시절에 투자를 한 겁니다. 총 자산의 43%를 투자해서 5% 지분을 획득을 합니다. 근데 퍼가 16이었습니다. 거의 시장 퍼를 이제 줬던 거죠. 근데 35살에 전 재산의 43% 거의 몰빵한 거죠. 역시 버핏은 강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당시에는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7080 이제 학번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옛날에 왜 여행잔수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해외 갈 때 이런 거 사가지고 미국 도착하면 그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바꿔가지고 썼던 이게 이제 트래블러 책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썼는데 이 수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죠. 현금 교환용 수표를 발행하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크레딧 카드 사업도 사실은 다이너스티 클럽이 다이너스 클럽이죠. 그게 자꾸 시장을 잠식해 오니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산 이유는 업계 선두주자가 갑자기 회사 자정을 위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65불에서 37불까지 떨어졌던 거죠. 이때 매수했습니다. 1967년 140%의 수익을 보고 회사를 매각하고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보면 이런 젊은 버핏은 굉장히 빨리 주식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한 2, 3년 만에 이제 더블 났다, 140% 났다, 괜찮죠. 그래서 이번 투자도 업계 선두주자의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가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역시 하이에나 방식 투자다. 그래서 예전 이제 버핏 스타일 투자 책들 읽어보면 젊었을 때는 버핏은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시가렛 벗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가렛 벗이 뭐냐면 이게 담배꽁초 버리면 딱 주스면 그래도 한 모금 두 모금 더 빨 이제 담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담배가 아니라 거의 다 타가라는 담배를 너무 싸게 공짜로 집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몇 번 담배 피고는 버린다. 그래서 그걸 시가렛 벗 투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싼 거를 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은유적으로.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다 볼 수 있어서 버핏은 예전에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피가 왕성했었죠. 지금까지 버핏이 투자한 20개의 회사를 탐구해봤습니다. 버핏 스타일은 업계 선두 기업과 회사 자산을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버핏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경영진들이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경영진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 적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재산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도 투자를 했으니까요. 결국은 큰 수익을 위해서는 적어도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역산해 보면 계좌에 10개에서 15종목은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이어집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지수 따라가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워렌 버핏의 20개 종목 투자를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결국은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사업 기회를 찾는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PE 투자를 꽤 많이 했다 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업가였죠. 투자가라기보다는 사업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분 100%를 다 사버리는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 회사 그 자체를 사는 거니까 사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큰 수익은 그런 사업 투자를 통해서 크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이 많이 커지니까 그거를 상장 주식으로 점점 더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버핏은 투자가 아닌 사업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뭐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서 솔로몬 브라더스를 살려내고 또 2등 신문사를 1등으로 만들어내고 보험회사 지분 100%를 인수해서 내부에 있는 현금을 활용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업을 선별하는 해야 하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버핏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돈 번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좋은 사업을 보는 눈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장시간 버핏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센이었습니다.